그렇죠.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 와다주라노. 야, 이거지. 한 주 사이에 날씨가 기온이 훅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졌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게요.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학교 안이 밖보다 더 추워요. 그건 사실이야. 진짜 그건 사실이야.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건물 아닌데 학교 안이 애들 있을 때는 따뜻한데 애들 없으면 학교가 더 추워. 이거 왜 이러죠? 다른 지역도 그래요? 다른 지역도? 그거는 교장선생님 혹시 애들 가고 나면 히터 끄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히터 계속 틀거든요. 그러니까 교실 따뜻하죠. 네. 에너지를 낭비하시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그 넓은 교실에 혼자 있는데 히터를 빵빵 틀어고 있는 그런 시스템. 정말 좋네요. 근데 요즘에는 그 냉난방기가 지금 천장에 동일하게 달려있는 그 시스템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위는 너무 더운데 맞아. 발이 시려. 맞아. 책상 밑에 발이. 그리고 오히려 위에는 막 코 막히고 막 눈 건조하고 이런데 발은 시려. 그렇지.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맞아요. 어쨌든 추운 날씨에 이제 학기 말 마무리하시느라고 정리하시느라고 우리 애쓰시는 선생님들. 우리 이분들께 따뜻하시라고 우리 호 한번 해드리죠. 혼자 해. 해드려야죠. 참.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간만에, 자기소개 한번 하고, 우리 근황도 좀 나누고, 그러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은쌤. 저는 오랜만인데요. 인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올해는 휴직하고, 이상한 쌤과 나쁜 쌤을 위해서 이 쌤 방송에 올인하고 있는 좋은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올인하신다는 분이 콘티도 제때제때 안 쓰시고. 네. 좋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저는 최근에 이제 올해 휴직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뭘 학교 가야지. 학교 가고 싶은데. 너무 가고 싶은데. 한 해 더 쉬려고요. 진짜로? 좋겠다.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재수 씨를 제가 잘 아는데, 좋은 쌤보다 재수 씨가 오히려 그 학교 일을 더 잘해요. 그럼 재수 씨가 이번에는 다시 복직하고. 좋은 쌤은 학교 일을 잘 못하고 애를 잘 보고. 그렇죠. 재수 씨가 학교 일을 훨씬 잘해. 그래서 지난주에 학교에 갔어요. 저희 아내가 그 복지건수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더라고요. 자기도 쉬고 싶다고.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렇죠. 둘 다 2년 동안 둘 다 쉬는 건 가정의 그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이제 복직합니다. 나쁜 쌤은요?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열심히 아이들과 전기를 가지고 놀고 있는 나쁜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도 그 매일 10시 퇴근하신다면서요? 근데 지난주는 조금 일찍 퇴근했어. 지난주에 우리가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업무가 있긴 있는데, 그 성적은 뭐 내가 처리하는 건 아니라서 뭐 조금 여유가 대신에 이제 생활기록부라든지 기타 이제 학년 마무리하는 그 일이 이제 남긴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나도 이제 그 생활기록부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야근을 또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특성화고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맨날 하자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에 엄청난 이슈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 그래요? 어떤 게요? 사실은 지금 신문지상에서 뭐 고졸 대란,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선취업 후진학이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모토인데 이게 무너지게 생겼던. 왜요? 아니 지금 이제 뉴스에 보면 고졸 이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뉴스가 그냥 빵빵 터져. 고급계 고등학교 상업계에 다니는 애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야. 특히나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학년 애들 취업 나간 애들이 거의 없어. 아이고.
이제 12월 이제 중순쯤 되면 이제 한 명씩 이제 과거에 이제 매칭했던 그런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그렇죠. 우리 그 이상한 쌤은 알잖아. 그렇죠. 그 사건 알죠. 지금 현재 있는 애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사건 때문에. 그래, 이 정책이 좀 다시 조금 손질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통일하고 유치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고급계 고등학교, 사각계 고등학교는 어쩌라고,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쩌라고. 그래서 요즘에 참 마음이 좀 12월에 찬바람도 불고 있는데 거기다가 애들 취업도 못 나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마음이 쌩하고 진짜 별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아이고. 이거 꼭 저는 그 교육 정책에서 한번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네. 하여튼 우리 나쁜 쌤 정말 잔학계나 우리 그 특성화고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참 애쓰는 그 마음을 우리 유은혜 장관님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우리 이상한 쌤. 예. 예, 저는 제주도에서 하라는 수업은 하지 않고 아이들과 늘상 좀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이상한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번에 애들하고 진짜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하나 했어요. 저희 반 애들하고 그 재미삼아 그 영화를 한 편 만들었어요. 네. 제주도니까 이제 환경 무슨 예술 축제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출품 제의가 와서 예.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야 우리 환경 관련해서 영화 한번 찍어볼까? 해가지고 교실에서 애들하고 재미삼아 찍어가지고 냈는데 1등 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자랑질이네. 결론은 자랑질이네. 페이스북에서 온통 자랑질을 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좋은 추억도 만들고, 수업은 하지 않고, 그 촬영은 원래 하루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지 않고 영화 촬영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상금도 받았어요. 얼마? 네, 상금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액수는 좀 방송에서 밝히긴 그렇고, 상금 받아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같이 의논을 하다가, 저희가 지금 사회에서 인권 관련된 거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상금을 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나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자. 이렇게 또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또 어떤 애가 그 상금 말고도 또 더 자기가 기부해도 되느냐. 그래가지고. 사는 애네, 굉장히, 이게, 그래서 애들 기금이랑 같이 해서 그 유엔 난민기구에 저희가 기부를 했습니다. 애들한테는 그 일타쌍피네요. 성취감도 얻고. 그렇죠. 어려운 아이들도 돕고, 이거 너무 좋은 교육인데? 근데 물론 이제 몇몇 학생들은 그거 우리가 먹지. 그거 왜 기부를 하냐. 이렇게 약간 이제 볼멘 소리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안 돼도 있구나. 근데,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또 그렇게 마음을 모아줘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훈훈한 연말을 좀 보냈습니다. 이야, 좋았네.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 듣다가 보니까, 이상한 쌤이 점점 좋은 쌤처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어찌 좋은 쌤 넘보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제가 이상한으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자랑지 이제 그만 듣고 오늘 짤은 누구시죠? 자, 오늘 짤은 젠데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진짜 스마트해지고 IT적으로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앱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비슷한 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어요. 어떤 거죠? 퀴즐렛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무슨 단어장 같은 거 아닙니까? 단어장. 애들 영어 공부시키는 그 앱인데요. 사실 요거하고 기본적인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핵심적인 하나의 팁이 하나 좀 들어있는데요. 이름하여 클래스 카드라는 앱입니다.
말 그대로 카드입니다. 카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실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어를 지금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영어 말고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사용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명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또 뭐 지형을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영어와 관련된 그런 교과쌤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사용법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키즐렛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 단어장 아닙니까? 근데 단어장인데 말 그대로 뭐 단어장은 단어장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에 대한 뜻을 알고 그다음에 소리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단어장을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뭐 테이크라고 썼잖아요. 그럼 뜻을 내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테이크라는 뜻도 바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카드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웬만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모든 영단어를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지금 깔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 학교 그 영어 교과서, 천재, 거기, 그 각 단원별 단어들이 다 정리되어 있네?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을 갖다 쓰기만 해도 충분히 영어 교육하는 데는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이 앱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앱 같은 경우는요, 핸드폰으로만 사용하지는 않고요. 교실에서는 컴퓨터와 핸드폰을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제일 좋은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이 클래스 카드에 보면 수업 도구 리모컨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모컨? 네. 실제로 수업할 때는요, 컴퓨터와 핸드폰에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컴퓨터는 프로젝트 화면에 띄우고 그렇죠. 그리고 수업 도구 리모컨을 클릭해서 핸드폰으로 그 내용들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영어 수업할 때 꿀팁이겠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핸드폰 하나 딱 들고 애들한테 영어 카드를 프로젝트 화면에 띄운 다음에 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이머를 적용시키기도 하고 또 실물 화상기 같은 기능도 있어서 애들의 어떤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바로 그 프로젝트에 띄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학습에 있던 능률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 거죠. 보니까 이제 자기네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문제도 내고 막 이렇게 시험도 내고 이런 것도 가능하네 보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의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애들한테 거기에 대한 코드만 쫙 뿌려주면요. 애들이 그 코드를 타고 들어오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코드 5자리만 딱 애들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 애들은 그 코드에 맞는 선생님의 클래스로 들어와서 영어도 공부할 수 있고 다른 교과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공업 쪽인데 공업과 관련된 클래스가 있는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리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단어 뭐 쪽지 시험 친다 예를 들어. 요거를 숙제를 내주고 코드를 가르쳐주면 집에서 이걸 공부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자체에서 시험을 낼 수도 있어,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영어 선생님들은 매번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건 핸드폰을 걷어요. 그런데 애들이 매번 이제 영어 시간마다 저한테 열쇠를 받아가지고 핸드폰 꺼내서 이 핸드폰 들고 실제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좋네. 그런 거 보니까 야, 진짜 세상이 진짜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 국어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의 단원에 들어가면 읽기 할 때 어려운 국어 단어도 되게 많거든요. 많죠. 그런 것들 퀴즈식으로 이렇게 내면 애들도 좋아할 것 같네요. 요즘 우리 그 나쁜 쌤이 말이죠. 지난번에 일빵빵 소개하시고 오늘도 좀 영어에 좀 꽂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 always study English. Always study English. 역시 파닉스는 어릴 때 해야 돼요, 맞죠? 그렇죠. 안 변해. 도저히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방송은 그 나쁜 쌤의 그 영어 방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어와 관련된 얘기 했잖아요. 국어와 관련 클래스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대박. 그러니까 그것만 검색해 주시면 선생님들 사용하기가 참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 달 동안 기다리셨던 이상한 선생님의 수업 성찰 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상한 선생님 수업 성찰 일기 매니아층들이 워낙 많아서.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약 2만 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설마. 장난하나, 지금. 저희 정치층은요, 400에서 500. 거기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시는군요. 아마 이 이상한 선생님의 수업 성찰일기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어서 바로 이상한 선생님 수업 성찰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쌤의 수업 성찰 일기. (11월 4일) 월요일. 쌤 100회를 맞아 이상한 수업 콘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내가 했던 이상한 수업을 제일 먼저 댓글로 달았다. 내용은 이러하다. 2006년 당시 월드컵 이후 축구에 미쳐 살고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5학년 남자아이들과 했던 수업이다. 당시 아이들은 정말 축구 아니면 관심사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안에는 축구를 잘하는 아이, 축구를 못하는 아이, 서로 서열이 정해지고 위계가 생겨나는 모양새였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까? 월드컵 여파 때문일까? 여자는 진짜 친해져야 목욕탕에 함께 가고, 남자는 목욕탕에 같이 가야 진짜 친해진다 라는 말이 있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설이라 출처는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당시 난 그 전설을 신뢰했다. 그래서 난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수업을 하기로 했다. 미리 동네 찜질방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갔다. 대형 TV가 있고 VGA 단자 연결이 가능한지도 꼼꼼히 살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 잠은 잘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남자아이들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냈다. 땡땡 불가마 찜질방에 집결하고 찜질방 비용은 선생님이 쿨하게 쏜다는 내용이었다. 금요일, 토요일 찜질방에서 1박 2일 체육 수업을 한다고 하니 부모님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나 보다. 확인 전화가 계속 왔다. 전화를 받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 사실 지금 같으면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 당일 저녁, 각자 집에서 저녁을 먹고 8시쯤 학교에 집결하고 학교 근처 땡땡 불가마 찜질방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드디어 찜질방에 입성. 남자아이들을 우르르 데리고 오니 찜질방 주인이 이상한 눈으로 우릴 쳐다봤다. 옷을 벗는데 이놈들이 자꾸 선생님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히득히득거리며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야 이놈들아 뭘 봐? 너희는 없어? 이런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함께 샤워를 했다. 수업하러 왔으니 수업을 해야지. 1차 시 체육 수업은 냉탕에서의 물놀이다.
온탕에 잠시 있는 듯 하더니 아이들은 곧장 냉탕에서 물놀이를 시작했다. 물놀이는 원래 냉탕에서 해야 제맛이 아닌가. 냉탕에 들어가니 영락없는 동네 꼬마 아이들이었다. 서로 힘센 아이, 약한 아이 따로 없이 신나게 논다. 아마 그때부터 주변 아저씨들로부터 시끄럽다고 주의를 받기 시작했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아이들과 찜질방에 들어와서 또 수업에 들어갔다. 2차시 수업은 숨바꼭질. 가장 조용히 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찜질방 구석구석에 숨을 곳은 참 많다. 어떤 녀석은 뜨거운 안개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나와서 술래에게 걸렸다. 아마도 안개 속에 있으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몇 년 뒤에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찜질방에서 게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생각이 다시 떠오르곤 했다. 이렇게 조용히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숨바꼭질을 했지만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역시나 한 아저씨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아저씨에게 욕을 먹고 2차시 수업은 몇 번 만에 바로 마쳤다. 그래도 아이들은 신났다. 수업하러 왔으니 제대로 수업을 해야지. 3차시는 준비한 노트북을 꺼내 찜질방에 있는 대형 TV에 연결하고 축구 이론 수업을 진행했다. 주로 축구 이야기, 그리고 남자들만의 이야기로 동영상을 띄우며 수업을 했다. 옆에 목침을 베고 누워 계시던 아저씨도 내 수업을 같이 들으셨다. 축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왜 11명 모두가 중요한지, 왜 11명 모두가 같이 뛰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는다. 모든 수업을 마치니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아이들에게 자리를 정해주고 잠을 자기로 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잠을 잘 리가 없다. 새벽에도 또 어떤 아저씨에게 욕을 먹은 모양이다.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아침을 맞았다. 아이들은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바쁘다. 누구는 한잠도 안 잤다. 누구는 어떤 아저씨에게 혼났다. 등등 아침에야 비몽사몽 졸음이 쏟아지는 아이도 있었다. 그렇게 찜질방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당시 유난히 드센 5학년 남자아이들, 그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쌓았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학교에서 알고 난리가 났다. 난 학교에 아무 말도 없이 우리 학년 부장님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일을 꾸미고 실행했던 것이다. 학년 부장 선생님은 진심으로 섭섭함을 말씀하셨고 나도 거절당할까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려야 했다.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나는 이제 학년 부장이 되었고 우리 동학년에 배치되어 있는 선생님들에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내가 다 지원해 줄게. 나한테 미리 얘기만 해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교장 교감 다 설득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지만 후배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찜질방에 가는 무모한 짓을 하지도 않았고 또 실은 후배들이 그런 무모한 짓을 할 때 내가 교장 교감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다. 그땐 학교에서도 찜질방에서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만 이렇게 추억으로 남는다. 생각해보면 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다.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집에 있는 내 아이들을 데리고도 찜질방에 가질 않는다. 무모했던, 멋모르고 저질렀던 일들. 그 시절이 아니면, 그 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20, 30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들 말이다. 응?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글을 쓰다 보니 내가 너무 할아버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래, 사실은 그때 아니면 못하는 시절이란 건 없는지도 모른다. 마치 명예퇴직을 앞둔 교사처럼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 벌써 노친내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이상한 수업 콘테스트에 올라온 여러가지 수업 사례들을 읽어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다들 열정적으로 아이들과 재미와 의미를 만들어간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올라온다. 캡사이신 소스, 석고붕대, 라면 국물, 수업에 등장한 재료들도 각양각색이다.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나도 웃고 자극을 받는다. 그래, 이번 콘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자극을 받은 것 같다. 나는 아직 뒷방 늙은이처럼 20, 30대 선생님들을 보며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내 나이가 되면 못한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그런 선배가 되기 싫다. 나나 우리 후배님들이나 똑같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늙으면 안 된다. 그래, 더욱 이상해져야겠다. 더욱 이상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더 이상한 수업을 해야겠다. 어제의 추억이 아닌 오늘의 추억을 아이들과 만들어 가야겠다. 자, 이제 내일은 어떤 이상한 수업을 해볼까?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마트에 들러야겠다. 네. 지난 저희 쌤 100회 특집으로 이상한 수업 콘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막상 예전에 했던 그 저의 이상한 수업을 적어놓고는 지금 하라면 못하겠다. 야, 그때니까 했지. 아유, 이제 못해. 라고 말하는 제 모습이 약간 뭐지? 벌써 무슨 은퇴한 교사처럼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다시 좀 되돌아보는 그러한 성찰일기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성찰질문 몇 가지를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선생님은 학생들과 엉뚱했던 혹은 이상한 수업을 했던 때가 언제셨나요? 그런 추억들,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수업 콘테스트에 올라온 그 수업들을 보면 다들 아이들과 참 좋은 관계 속에서 막 서로 까르르 웃으면서 하는 그 수업의 모습들이 막 상상이 되잖아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다들 뜻하지 않은 전혀 내 수업 목표와 상관없이 펼쳐진 이상한 수업들 한 가지씩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두 번째 성찰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혹시 지금의 저처럼 뭔가 이제는 새로운 곳을 시도하기 불편하시거나 귀찮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네. 이제는, 참 무모한 짓을 잘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관없는데, 뭐랄까, 신규 때는 이것저것 해도 상관없을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부장교사가, 막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면, 괜히, 예, 다른 동학년생에게 민폐인 것만 같고, 학교에 좀 민폐인 것만 같고,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꼭 그럴 필요 없는데, 괜히 좀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세 번째 성사 질문입니다. 엉뚱하고 이상했던 수업이나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됩니다. 선생님은 오늘 아이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어제의 추억이 아닌 오늘의 추억.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학교에 가시면, 아니 방송을 저녁에 듣고 계시다면 내일 학교에 가신다면 한번 아이들과 뭔가 이상한 수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쌤의 수업 성찰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